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펜앤마이크에서 대대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곧 휴가를 가는데요. 자, 내일부터 8월 2일부터 휴가를 가는데 이제 금요일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휴가 중에 어떤 전국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이 하반기 전국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어요. 자, 우선 인적 쇄신하고 이제 인적 쇄신이 이제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환경을 싹 다 바꿔버리겠다. 이것이 이제 펜앤마이크가 취재한 결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이화영 부인이 다시 한번 나타났어요. 이화영 부인이 되게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이화영 부인하고 이 MBC하고 어떻게 이렇게 짝짝꿍이 맞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론 공작에 이화영 부인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화영 부인 주장이 하는 것은요, 검찰에서 지금 자기 남편인 이화영하고 딜을 하고 있다. 이 딜은요, 즉 김성태로 하여금 이화영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게 해가지고 결국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법과 쓴 거 자기 여비서가 쓰도록 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정치장법으로 묶어서 형량을 낮춰주고 그 대신에 이재명이가 방북을 했다고 얘기하라. 요렇게 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금 이 MBC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편지 두 장으로 빡빡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량을 여러분께 그대로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8월 8일 재판을 앞두고 지금 이제 이재명이 가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부인을 통해서 이화영을 달래려고 했는데 이게 1차적으로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김성태를 때렸는데 김성태를 때리고 나니까 더 부작용이 큰 거예요. 여론의 역풍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는 이화영 부인을 또 끌어내가지고 이제는 MBC를 앞세워서 이화영의 심경 변화를 자극하겠다. 이러한 작전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요, 한쪽으로는 이화영 부인을 앞세워서 계속 이화영의 심경을 자극하고, 그래서 번복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맨 먼저 내놓은 옥중 편지 내용이 맞다. 요거를 지금 이제 굳히려고 하는 전략이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김성태를 때려가지고 김성태가 지금까지 이제 제대로 사실대로 이실직고해서 전부 검찰에 밝혔지 않습니까? 요거가 말하자면 이게 이제 이 김성태도 지금 이제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그래서 김성태도 거꾸로 이제 번복을 시키고 이화영이도 번복을 시켜서 결국은 뭐냐? 영장이 청구가 되면 영장에 게재된 검찰의 진술 내용이 가짜다. 이렇게 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유도하는 이러한 고도의 공작을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금 하는데 이게 역부족이니까 거기에 이제 MBC를 끼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뭐 MBC는 뭐 더 이상 설명드리죠.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또 윤석열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목표가 결국은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재명은 어떻게든지 이제 구속시키는 거다. 그러려면 끝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김영진이가요, 오늘 오전에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비회기 처리를 해가지고 반드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나간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뒷배가 여전히 이화영의 부인이 살아있고 MBC가 살아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화영 부인과 MBC를 움직여서 지금 이제 이 공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네가 이재명이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착각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자, 그야말로 이걸 보면은요, 그야말로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은 이화영이가 김성태나 검찰이 아니고요. 소설은 누가 쓰고 있느냐? 이제는 이재명이가 썼는데요. 이제는 이화영 부인까지 나서서 소설을 이 합작으로 쓰고 있다. 여기에 이 MBC가 협업을 하고 있다. 요런 지금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특수교사 배재희 교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어요. 왜냐하면 주호민이가 이거 고소를 조치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고소가 되니까 이 교직을 갖다가 이제 뭐 징계 처분을 내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현업에서 빼버렸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 경기도 교육감, 임태희 교육감이 이 특수교사를 복직시키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임태희 교육감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 다양한 또 이 행정 경험과 정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어제부터 이 주호민이 그야말로 이 갑질 이거를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이게 힘없는, 그러니까 이 특수교사가 얘기하는 게 맞아요. 지가 이제 웹툰 작가다. 그래서 유명세가 있고 인지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는 특수교사를 갖다가 지 멋대로 자기 아들에게 갑질했다는 거 아니에요. 학폭을 했다. 요렇게 해서 이제 교직을 박탈하려고 지금 소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분명히 잘못됐다. 이건 직감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드디어 임태희 교육감이 그야말로 사필 규정이라는 그런 옛말이 있듯이요. 제대로 지금 행정 조치를 1차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위가 해제돼 가지고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교사들의 아픔, 이거는 자기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맨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하반기 정국 구상이 되게 있는데요. 자, 이 자료 화면은 최근에 김용호 이 통일부 장관 임명장을 주고 나서 이 한쪽 왼쪽은 이제 김대희 비서실장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조태용 안보실장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 김용호 통일부 장관은 이제 이 안보실 사실상 이제 업무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임명이 됐는데, 최근에 이거는 뭐 개편이라고 봐야 될지 뭐 어떻게 해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어쨌든 장관을 바꾸는 것만큼 큰 인사 이 개혁 조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인사 쇄진의 일환이다. 지금 이제 그동안에 통일부가 얼마나 많은 이 문제점들이 많이 누적돼 있었는지는 충분히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말이죠. 인사 쇄신 차원에서 자, 산업부, 교육부, 1급들, 환경부 전부 다 싹 다 사표를 내게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통일부도 1급 자리가 무려 6개나 되는데 4명의 사표를 수리를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2명만 남겨놓고. 그런 것처럼 고위직에 대한 대단한 인사 쇄신, 개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인사 개혁이 없이는 복지부동, 뭐 과거에 와 있을 때부터 이제 복지 안동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뭐라 그럴까요? 분위기도 있었는데, 지금 이 보도를 보면은요, 공직자들이 별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맞게 일하는 고위공직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요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하고 나섰고, 그 방안의 일환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실에서 직접 보좌한 이 비서관들을 갖다가 차관으로 승진 발령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한 가운데 장관인 통일부 장관을 바꾸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한상혁 방통위원장 이 면직을 시키고, 그리고 이동관 후보자를 지금 지명한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윤 대통령이 이제 후반기 들으면서요, 인사 쇄신의 고삐를 강하게 이제 장악을 고삐를 갖다가 고삐를 죄가지고 국정 장악력을 대대적으로 높여 나가겠다. 이것이 가장 큰 이 정국 구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 언론 환경이 5년 내내 지금 이제 좌파로다가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언론 환경이 왜 중요하느냐? 이게 국민과 소통하는 제1선 채널이 언론이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이 언론 환경 좌편향적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을 고치지 않고서는 이 국정 장악력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능력이 제대로 관리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쪽으로는 인사 쇄신, 다른 한쪽으로는 미디어 환경의 개혁, 이 미디어 환경의 이 변화, 요 두 가지 이 축을 가지고 이 전국 운영의 이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가겠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치적인 공세에 관해서 이 제대로 딱 반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즉 전공법으로 나가겠다. 이러한 입장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인사쇄신과 그다음에 미디어 환경의 개편을 통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 수 있는 이 전국 환경을 끌어가겠다는 겁니다. 왜?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이기지 않으면은 지금 윤 대통령이 설정하고 있는 전반적인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혁 정책, 이거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죠.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게 아니라
실패, 성공적인 추진 여건 자체가 이게 없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어 이 공정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 장악력을 극대화시키는 키워드는 인적 쇄신 플러스 미디어의 공정성 확보. 그래서 눈치 보지 않고 제대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특히 이제 방송통신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이동관 후보자만큼 능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개혁, 추가적인 개각 하겠다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는데 순방을 떠나기 전에 왜냐하면 8월 18일 날 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방을 떠나기 직전에 개각을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개각과 관련된 대상 인물은요. 현재 뭐 산업부 장관도 거론이 되고 있고 면도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한 두세 개 부처를 지금 이제 이 개편한다.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중요한 게 미디어 생태계를 갖다가 지금 좌편향해서 공정한 환경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도 이동관 지금 후보자가 최고의 적임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동관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개혁 과제는 한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그중에 하나는 지금 당파성에 빠져있는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서 BBC라든가 NHK와 같은 국제적 신뢰를 받는 공영방송을 재탄생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동관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뉴 미디어 산업을 키워나가겠다. 그래서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컨텐츠 유통기업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하나의 개혁 과제로 뽑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이 통일부 장관이 바뀌었는데요. 통일부 장관의 이 교체를 통해서 지금 이제 그 대북 관계 뭐냐면 통일부가 문재인 정권의 대북 지원부, 이 지원부, 그야말로 굴종적 대북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의 시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이제 야권에서 얘기하는 대로 김용호 통일부 장관은 지금 상당히 강한 이 과거 문재인 정권식의 그런 대북 정책 전략하고는 정반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말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 관계에서도 인권 문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 때는 이거는 거의 뭐 취해복권적인 성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면 돌파입니다. 핵 문제 하나만 다루는 게 아니라 핵 플러스 인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최고로 지금 아프게 생각하는 이 부분을 제대로 전공법적으로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러한 정책도 이 캠프 때부터 딱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자 정상회담 아니면은 양자 정상회담을 하는 기회에 있어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전면에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도 전공법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서도 전공법 그래서 이제 통일부를 개편하는데도 지금 이제 이 납북자 문제, 이 포로 문제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수 있는 부서를 신편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인사 쇄신 그리고 미디어 환경의 적극적인 개편, 개혁 이런 걸 통해서 이 국정 장악력을 높여갖고 한쪽으로는 민주당에 대응을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지금 민주당과 이 중국 그리고 민주당과 북한 이게 짝짝꿍이 아직도 되어 있잖아요. 요 고리를 끊겠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이러한 윤 대통령의 구상은 바람직한 방향에서 설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굉장히 기묘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주제를 바꿔갖고요. 이화영의 부인, 이화영 부인 센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이 이화영이도 이게 만만치 않은 선수예요. 왜냐하면 이화영이도 성균관대를 다닐 때 운동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부인도 운동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이게 만만치 않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자, 만만치 않으니까 재판정에서 고함을 치고 난리를 치고 자기 남편을 갖다가 이 속된 말로 그냥 뭐 야단치고 난리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웬만한 부인 같으면 그걸로 끝날 텐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MBC에 편지를 써서 편지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 무서운 여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 편지 제가 여러분께 이게 아마도 잘 보이지 않을 건데요. 이 편지를 제가 이제 자료 화면으로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화면으로 이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편지 내용을 보면은요, 굉장히 집요한 이 부인이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뭐냐? 검찰이 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앞세워서? 김성태를 앞세워서 딜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인카드와 관련해 가지고 이 정치자금법 혐의를 형량이 낮은 거를 적용해주고, 대신에 너는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너는 뭘 하느냐? 이재명이 방북을 내가 도와줬다. 예, 요거를 폭로하라. 예, 검찰에서 진술하라. 이렇게 딜을 했다라고 하는 점을 빡빡하게 두 장, 이 A4 용지나 거의 비슷한데요, 두 장을 써서 MBC에 제공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MBC에 제공한 이 편지 내용을요, 제가 요거는 전량 제가 인용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편지가요, 8월 8일 날 이 이화영의 이 법정 진술, 그리고 이재명 플러스 민주당 측의 지금 이제 검찰 공격, 여기하고도 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요. 우선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아내 백정화입니다. 각종 언론과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신상털기와 남편을 망치는 논조의 언행을 보고 힘들어서 그만둘까 하고 많이 망설였는데, 이건 올바른 길이 아니기에 제 남편을 위해서 용기를 내서 펜을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화영, 저희 남편은 매우 힘들다. 이빨 3개가 빠진 이후 최근에는 당뇨 때문에 엄지 발톱이 빠지고 그분의 피가 잘 머물지 않아서 고생하고 있다. 이런 신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지금까지 10개월간 자행된 검찰의 거짓 진술 강요했다. 그러고서 한 가지 정해놓은 방향, 즉 쌍방울 대북 송금에 이재명 대표가 관련되어 있다는 거짓 증언을 할 것을 강요한 수사했다. 요 며칠 저도 법정 소란 사건 이후에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아보니 10개월 감옥에 독방에 갇혀서 계속 잊지도 않은 일을 잊다고 자백하라는 검찰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눈물이 난다. 그러자 검찰은 언론에다가 증인으로 나온 여비서도 이화영이 법과를 썼다고 기존의 증언을 번복했다. 그러면서요, 국정원 문건에 나와서 이화영이가 이제는 버티기가 힘들다는 등 몰아가고 있다. 법원에서 증언을 한 증인을 다시 검찰에 불러 이 증언을 번복시키고 이를 협박해서 사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수사이냐. 이화영 본인이 옥중 편지에서도 법정 재판 과정에서 줄곧 이재명 대표 방북 쌍방울 대납 사건은 없었다고 하는데 자필 편지도 부정하면서 저와 남편을 갈라치게 하고 있다. 아주 무서운 논리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더 늦기 전에 이화영 검찰의 딜이 있었음을 밝힌다. 10개월간을 옥바라지를 하면서 이화영 본인과 변호사를 통해 검찰이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이화영을 회유하고 협박해 왔는지를 이제는 정확히 말한다. 검찰은 이화영이가 공무원 시절에 부주의하게 쓴 법과를 약점 잡아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어서 형량을 낮추고 구속 만기인 10월에 불구속 상태로 나오게 해주겠다는 등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다. 김성태와 이화영 둘이 검사실에서 따로 만났다고도 한다. 본인은 이 딜을 정말로 믿나 본다. 본인은 이제 이화영이를 얘기한 거예요. 믿나 봅니다. 저번 누님들과 아주버님이 면회 갔을 때 추석에 나올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루라도 잊기 싫은 감옥에서 이 달콤한 유혹 때문에 검찰에게 끌려왔던 것입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예, 이 부인, 백화영 이 부인요, 아주 대단한 부인이에요. 예, 겁납니다, 겁나. 우리는 이런 사람들 보면요, 겁이 나요. 이렇게 무서워요. 예, 이렇게 참. 그래서 말이죠, 그걸 도운 변호사를 해임하려고 했던 것이다. 심지어 해당 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은 이화영을 변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2023년 3월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선임되었다. 우리 법무법인은 이화영의 변호인인지 쌍방울의 변호인인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3남매의 가장이고 멋진 남편이었던 남편이 빨리 나오기를 학수고대한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오는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게 밝히는 것이다. 즉 검찰은 김성태 회장이 법관의 이화영에게 준 게 아니라 여비서한테 주었다고 진술하여 뇌물죄가 아닌 정치장악법으로 해주겠다는 딜이었다. 그리고 그 딜의 대가로 이화영, 이재명 대표 이 대북 대납 사건을 거짓 진술을 하라는
딜을 한 것이다. 그걸 변호사는 받아서 마치 이화영의 뜻이라고 하면서 형을 낮춰보려고 했던 것이다. 즉 뇌물죄에서 정치자금법으로 형량이 줄고 다른 추가권은 하지 않겠다는 딜이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그 기대로 계속 검찰의 조사에 응하고 있고 갇혀 있으면서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황에서 자포자기식으로 검찰의 딜에 끌려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고 본인의 죄를 반성하고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쫓아 양심에 반하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다. 8월 8일 김성태 회장이 또 증언을 한다고 한다. 이제 옥중 편지도 밖으로 못 가져나가게 한답니다. 재판에서 진위가 밝혀지도 않은 채 검찰은 검찰 조사 내용만으로도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제발 법정에서 본인이 진실을 밝히거나 옥중에서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것뿐이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보 사랑해. 지금까지 잘 버텨온 것도 대단해. 힘내. 2023년 7월 31일 박정화 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뭐 이 변호사하고 상의를 한 건지 아니면은 이재명 측하고 상의를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요 변호사 측하고 상의했을 일은 없고 왜 공식적인 변호사 왜냐하면 이 변호사 해임하라고 그랬는데 이 법무부인 해광에서 이런 편지 쓰는데 도와줬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는 이러한 이 법률 지원 왜냐하면 이거 쓸 때 허위 사실을 쓴다거나 이러면 지나치게 또 검찰을 자극한다거나 또 지나치게 억측과 이 상상적인 그 소설력으로 쓴다거나 이래도 안 되잖아요. 그럴듯하게 사실로 보이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후 사정을 제일 잘 아는 그런 사람이 법률 검토까지 해가면서 썼을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화영 부인 입장에서 자기가 사적인 채널로 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민주당에서 집요하게 지금 이재명이 이제 구속영장 심사를 안 받을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김영진이가 얘기했잖아요. 이 비회기를 만들어서라도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는 게 이재명의 생각이다. 이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끌려가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화영 부인 이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온갖 수작을 다 부리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당과 그러니까 민주당 중에서도 지금 이재명 측과 측근과 이 백정화 부인과의 뭔가 연계고리가 있어갖고 이러한 편지를 또 쓰도록 공작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거를 내줄 만한 방송이 몇 군데나 되겠어요. KBS, MBC 뭐 잘 나가면 YTN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더 나가면 이제 JTBC 정도.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게 뭐냐? MBC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MBC가 보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런데요. 제가 볼 때 이 법카 하나를 가지고 딜을 했다? 전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결론. 왜냐? 이화영이가 입을 열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는 국정원의 공문서예요. 이건 국가기관의 행정문서, 공문서입니다. 정보보고서. 여기에 소상하게 나와 있다. 이걸 누가 알려줬어요? 안부서가 다 불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국정원에 이 공문서가 있고 공문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 보고서를 쓰고 그리고 안부서라든가 플러스 알파 인사들로부터 김성태의 대북 관계를 다 들어서 등문해가지고 만드는 그 보고서를 만든 국정원 현직 직원이 증언을 했어요. 이런데 어떻게 이 이화영이 부인 백정화가 얘기하는 대로 이 법카 하나 딜을 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진술을 가짜로 끄집어냈다? 아이고 그러면 이건요 이 이화영 부인의 백정화의 편지를 보면 남편을 바보 만드는 거예요. 남편을 바보. 제가 보기에는요 뭐 저는 뭐 이 백정화인지 뭐 이화영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남편이 이화영이가 엊그제 재판에서 변호사 해임 안 해 이렇게 한 걸 보면 남편이 부인인 백정화보다 훨씬 더 이 재판과 관련해서는 아는 것도 많고 전략도 더 낫다. 나은 전략을 택한다는 건 얘기는요. 결국 돌고 돌아서 거짓말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진실을 밝히는 거. 이게 정상적인 전략이잖아요. 이러한 정상적인 전략을 쓴다고 하는 점에서 이 이화영의 말하자면 이 수사 받는 태도 이런 것들이 이 백정화보다는 100배 만배 더 이제 우수 고수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이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느냐 이 이화영 부인의 논리적인 구조 검찰 수사를 부인하는 이런 프레임 이런 걸 보면 이재명이하고 민주당이 비판하는 거하고는 똑같지 않습니까? 법카하고 딜한다 요 얘기만 다를 뿐이죠.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여기에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달라질 리가 있겠느냐. 국민들 수준이 높은데 요거를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의 입장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금 주호민이가 이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또 특수교사가 연일 지금 SNS에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번 시간에는요. 임태희 교육감의 최종적인 조치. 한마디로 이번 초등학교 직위 해제가 됐는데 아동학대 문제로 신고가 들어와서 신고 하나만으로 법원에서 말이죠. 죄가 있다 없다도 1심도 아직 안 끝났는데 신고된 거 하나만으로 직위를 해제. 이거는요. 교사에 대한 아주 심각한 저는 인권 침해라고 봅니다. 아니 이 판사 이모 판사는 말이죠. 대낮에 일하러 서울 출장 왔다가 대낮에 성매매를 했는데도 한 달간 판결을 시키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거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아동학대도 아닌데 이걸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직위해제? 이거 어느 교사가 교직에 남아있을 교사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임태희 교육감이 이 해당 이 특수교사 내일자로 복직시킨다. 이 신속한 복지 조치 적극적으로 저는 참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들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검찰청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 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다른 특수아동 학부모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아주 옳은 얘기죠. 예. 그래서 해당 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의 탄원서 80여장이 법원에 제출됐다.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무분별한 직위 해제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교감연수 특강에서도요. 직분상 정당한 일을 두고 직위 해제를 남발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교사의 중대한 과실 비리가 아니라면 학교가 대응을 하고 선생님은 교육 활동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강조한다고 하는데요. 자, 임태희 교육감의 이러한 조치는 마땅히 당연한 것이고요. 이제 특수교사 플러스 일반 교사 뭐 당연한 것이죠. 교사들이 말이죠. 학생 또는 학부모들의 갑질 때문에 교육을 하는 그런 사명감 그리고 자긍심 하나도 갖지 못하는 이 비극적인 현실은 빨리 시정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다 좌파 교육감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임태희 교육감이 들어가기 전에는 좌파 교육감이 뭐 3년인까지 했잖아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저의 차기 다음 이 방송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